오늘은 그 필립피셔에 의해서 한 15가지 정도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팔란티어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과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팔란티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용이 조금 일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팔란티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라기보다는 필립피셔는 이런 방법으로 기업을 분석한다 정도로 인지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제가 기존 영상들을 보시면 뭐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살펴보다가 필립 피셔가 정의한 이 15가지의 기준으로 한번 팔란티어를 분석을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기업을 반드시 뭐 재무제표로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 이외에 다른 기업의 역량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아직은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팔란티어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총 15가지의 기준이고 15가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업의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팔란티어랑 좀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IPO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충분한 자료가 있진 않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같은 경우는 7천억, 2020년 같은 경우는 8천억, 그리고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향후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는 2025년까지 매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향후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는 일단 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진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신기술이고 신제품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산업에서는 없던 앞으로 데이터, 그 다음에 AI 이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딱히 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히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고담과 파운드리로 시작을 했지만 아폴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알렉스 카프의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더 제공을 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연구개발 규모는 회사의 규모에 비해 적절한가, 이 부분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 연구개발비를 좀 살펴보면 2019년에 7천억, 2020년에 8천억, 그 다음에 올해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 각각 3,300억, 그리고 3,600억, 그리고 6,600억 정도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운 비용을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업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비해 영업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팔란티어는 영업직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팔란티어의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들어가 보더라도 팔란티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제 홍보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 조직의 확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미흡했지만 지금 개선되고 있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충분한가인데, 팔란티어는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도 아직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내년쯤은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대신 여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아까 앞서도 말했듯이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분들에게 주식 보상을 함으로써 많은 인적 자원에게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내년 아니면 팔란티어는 사실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번째인 영업이익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 솔직히 이거는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저는 크게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지금은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아무튼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노사 관계가 좋은가, 이 부분인데, 저는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를 보면 알렉스 카프가 굉장히 자신있게 세계의 모든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팔란티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라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조의 말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팔란티어 직원들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우리는 팔란티어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는 듯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제가 팔란티어에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제 기준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팔란티어는 굉장히 앞선 이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의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사관계가 그렇게 껄끄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려 오히려 지금 주주분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계속 보상을 해주는데 굳이 여기에서 노사 관계가 껄끄러울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합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번째는 임원과의 관계가 좋은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게 기사화되고 제가 접했을 것 같은데, 제가 거의 팔란티어를 1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아직까지는 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합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번째는 경영진이 두터운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어느 기업 못지않게 경영진이 각자의 역할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크게 이제 알렉스 카프, 그 다음에 스티븐 코엔, 그 다음에 피터 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임원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명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음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회계 능력이 좋은가, 이 부분인데, 회계 능력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팔란티어의 재무 구조를 보면 사실은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비록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이지만 현금도 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잘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라든가 회사 운영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페이팔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번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유명한 게 피터 틸 때문에 또 팔란티어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고, 저도 피터 틸 때문에 팔란티어를 알게 된 케이스긴 한데, 피터 틸은 항상 어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독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팔란티어는 정부를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그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들고, 항상 어느 부분의 독점을 점점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시장을 장악해가는 그런 피터 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섹터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섹터인 AI는 미래 지향성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합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항상 꾸준하게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 투자보다는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을 선호한다 라는 식의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항상 그 제로 투 원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해놨고, 그 제가 본 바로는 그 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업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독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할 직원들을 오래 같이 함께하는 방법은 주식 보상이 최고다 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이 그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AI라는 사업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누가 뭐래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번째로는 증자로서 이익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는가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팔란티어가 증자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당연히 주주들의 이익이 희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 때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번째인데요. 경영진들이 투자자와 소통이 잘 되는가 하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이 크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F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팔란티어 의결권의 49.9999%를 클래스 F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F의 주주 구성을 보면 결국은 피터 틸, 그 다음에 알렉스 카프, 스티븐 코엔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국 이 3명이 회사의 모든 결정을 다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부의 압력에 크게 휘둘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주 친화적이거나 주주들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경영진은 진실한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약간 두 가지로 경영진의 말 그리고 팔란티어의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앞서서도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 때로는 너무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신의 소신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경영진의 말은 전 좀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의 기대치의 그 이상을 웃도는 결과를 항상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예상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항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좋은 실적을 나타내 주었다 라는 게 저는 이 기업을 신뢰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게, 그리고 저의 100% 생각이 반영된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15가지 기준으로 필리피션은 좋은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